충전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모토로라 휴대폰의 존재감은 과거, 추억 속에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만큼은 꾸준히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중저가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반갑게도 국내에 이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리뷰용으로 사용해볼 수 있는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40 울트라는 생김새를 보자마자 딱 갤럭시 Z 플립 5가 연상이 되죠. 손으로 잡았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이번에 반듯반듯하게 마감된 플립 5에 비해서 동글동글 부드럽게 잡히는 그립감입니다. 측면 부분에서 보면 상단과 하단 모두 사이드 쪽에 상당히 큰 곡률이 반영되어 있고 외부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맞게 일체감 있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더블 폰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바타입의 스마트폰보다 절개선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갤럭시 Z 플립 5는 이 절개선을 가급적 눈에 덜 띄게 그리고 강조되지 않도록 일체감 있게 마감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레이저 40 울트라는 아예 구조적으로 나뉘는 부분의 라인을 강조하고 후면은 소재까지도 변화를 주면서 디자인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보면 저는 Z 플립 5 쪽의 깔끔한 디자인이 조금 더 제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레이저 40 울트라의 이 동글동글 손에 잡히는 그립감과 조금 더 슬림한 두께감이 좋기는 한데 뭐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Z 플립 5는 케이스 액세서리 옵션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케이스 사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반면에 레이저는 액세서리 생태계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케이스 없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좀 고민을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바닥에 닿는 부분만 소재를 러버 소재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케이스 없이 쓸 때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좋고 어디든 올려둬도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무선 충전 소재 상관없이 제자리에 잘 붙어 있어서 괜찮았어요. 지극히 실용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쓰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펼쳤을 때 6.9인치 22:9 1080x 2640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아몰레드, 주사율은 165Hz, 최대 밝기 1400니트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4.6인치 1056x 1066 해상도를 갖고 있고 역시나 아몰레드에 144Hz 주사율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 비턱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메인 디스플레이는 플립 5와 거의 유사한 정도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사이즈와 화소수에서 레이저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레이저는 특이하게 후면 카메라 부분을 디스플레이 부분과 구분짓지 않고 엄청나게 큰 왕눈이 펀치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꽉 차 보이는 화면과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신기함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안에 렌즈가 들어있는 모습까지 재미있기도 하지만 디자인 요소로 본다면 역시나 전면에 좀 큰 베젤 사이즈가 아쉬워요. 힌지 쪽에 검은색 베젤 사이즈만 사이드 쪽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 정말로 예쁘고 일체감 있는 디스플레이였겠다 싶었습니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두 기기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외부 디스플레이의 큰 사이즈를 이용해서 쿼티 키보드 사용도 가능하고요. 굳이 대화면이 필요 없다면 어느 정도 확인하고 반응하는 정도의 작업은 충분히 접은 채로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폴더블 폰이다 보니까 갤럭시에서 말하는 플렉스 모드, 적당히 접은 상태에서의 사용성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레이저도 이미 폴더블 폰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었고 스터디가 충분히 된 제조사인데다가 안드로이드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아랫부분을 컨트롤러로 활용하고 플렉스 모드로 넘어가면서 카메라 UI가 자연스럽게 아래 위로 나뉘는 등 자주 사용하는 플렉스 모드 시나리오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원하는 각도로 고정을 해야 하는 힌지의 역할로 봤을 때
레이저는 힌지의 고정력이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고 일부 앵글에서는 잘 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플립5는 전체 앵글에서 힌지가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원하는 앵글을 만들기에 더 수월했어요. 사이드를 보면 두 기기 모두 접히는 부분을 완전히 맞닿게 만드는 티어드랍 힌지가 적용이 됐는데요. 재밌는 점은 힌지 고정력은 앞에서 본 대로 플립5가 더 좋은데 디스플레이 주름은 레이저가 굴곡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티나는 정도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 여기에 모토로라만이 갖고 있는 조금 재밌는 신선한 기능들도 있는데요. 폰을 빠르게 2번 플립해서 카메라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접혀져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해서 카메라를 불러낼 때 자주 쓰게 되고 또 카메라가 실행되어 있을 때는 전, 후면 전환도 돼서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수하듯 빠르게 2번 움직이면 플래시를 켜주는 기능. 술 먹고 잠들어서 갈증 날 때 플래시 필요하잖아요. 생각보다 오작동 없이 그리고 원할 때 한 번에 잘 인식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화면 분할도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가로지르면 바로 메뉴가 호출되는 방식이 직관적이면서도 또 재밌었고요. 모토로라 스마트폰 쓸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자주 쓰는 제조사들의 없는 기능들을 이렇게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새롭고 또 재밌더라고요. 제품의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으로 플립5 대비 한 세대 전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출시가 좀 늦어졌고 원래 플립5보다 일찍 공개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죠. 그 외 하드웨어 스펙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더 나은 최신 폰인 플립5 대비 이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겠죠. 재미있고 기발한 UI들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기본 화면도 사용하기에 편했고 배터리, 고속 충전 스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출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출고가로만 놓고 보면 플립5와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에서 자급제 기준으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격을 운영할지 특히 모토로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라면 첫 모델로서 사용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영상들은 조금 더 촬영을 해보고 나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첫인상 리뷰 다음으로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준비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색깔도 그렇고 좀 반갑기는 했어요, 저는. 혹시 모토로라 레이저 아시는 분? 베컴 그 광고? 다들 기억나죠? 다들 알잖아요. 나만 아는 거 아니죠? 나만 아는 거 아니야?